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은 영양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영양 결핍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히 미네랄, 효소, 비타민, 이 결핍들이 아주 중요한 병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의 결핍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은 있지만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결핍 또는 단백질의 결핍 때문에 오는 질병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네랄에 있는 결핍, 이 우리 몸에서 모든 생명 대사, 생명 작용에 곳곳에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의 결핍 때문에 오는 질병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미네랄이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우리 몸에 곳곳에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우리의 신경을 관할하고 또 우리의 심장, 우리의 장기들을 뛰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포 안으로 영양분을 들어오게 하고 또 우리 세포들과의 서로 소통 또한 하게 해주는 것이 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혈액에도 독소가 쌓이고 그리고 신진대사도 일어나지 않아서 점점 우리의 몸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혈액 안에는 알뷸민이라는 단백질에 칼슘들이 다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은 이 알뷸민이라는 단백질에서 이 칼슘을 내보냅니다. 떨어뜨려 혈액 안으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칼슘이 아주 강력한 알칼리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산성화된 피를 다시 우리 몸에 딱 맞는 중성, 약알칼리성의 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가 점점 독으로 쌓여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피가 산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적혈구들이 빨리 죽습니다. 적혈구들이 죽으면은 혈액량이 모자르게 됩니다. 모자르고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이때에 미세혈전이 생겨서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충분한 영양이 우리 세포들에게 가지 못하면은 우리의 세포들은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재생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세포들이 죽어나갑니다. 세포들이 재생도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장기의 기능들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칼슘을 우리 뼈에서 가져다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칼슘을 먹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뼈에도 그렇게 많은 칼슘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저장되어 있지 않는 칼슘에서 계속 갖다가 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 감소증,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골 다공증이 옵니다. 우리 몸, 우리 뼈 속에는 뼈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골수입니다. 뼈에 충분한 칼슘이 있지 못할 때 골수 또한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적혈구를 만들지 못해서 혈액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에 꼭 필요한 피를 장기들이 가지지 못해서 장기들이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점점 병들어가게 됩니다. 칼슘이 부족해서 골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백혈구 또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면역 시스템이 점점 기능을 잃어가고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계속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염증이 일어나고 만성염증이 일어납니다.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우리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의 간 기능 또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해독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때 우리는 만성염증의 증거인 알러지, 비염 등이 오고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각종 바이러스 질병과 또 혈관성 질병 또한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만성질환 등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자가 면역증에 걸리게 됩니다. 칼슘이 모자라서 칼슘을 빼낼 때 뼈뿐만 아니라 관절과 인대에서도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절과 인대에도 충분한
칼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칼슘을 먹어주지 않고 또한 칼슘을 우리 몸에서 계속 배출해주는 나쁜 음식들, 즉 튀긴 음식들, 설탕이 많은 음식들, 육류들 이러한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칼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인대에서 칼슘을 빼쓰고 관절에서 칼슘을 뺐으면 나타나는 일이 바로 관절염과 인대염 등입니다. 이 칼슘 부족은 이렇게 우리 몸에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경에도 작용을 합니다. 우리 신경세포들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약간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신경을 원활하게 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갈 때 그것을 관할하는 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모자르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이 불안정해집니다. 신경이 불안정해져서 처음으로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불안증이 옵니다. 또한 우울증 또한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좋은 칼슘을 공급해 주지 않아서 가만 내버려 두면은 공황장애 그리고 더 심한 신경성 질환들을 앓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몸에 충분한 칼슘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질병들은 너무 많습니다. 칼슘 결핍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병이 걸린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칼슘을 우리가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몸 안에 그 칼슘들을 꼭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칼슘들을 섭취할 때는 살아있는 칼슘을 드셔야 됩니다. 칼슘 정제를 드실 때는 이게 무기성 칼슘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꼭 살아있는 칼슘, 생채소에 있는 칼슘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케일, 민들레, 아주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으로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케일이나 민들레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생씨앗들입니다. 씨앗을 드실 때는 꼭 생씨앗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씨앗을 뽑기 시작하거나 가열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양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영양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것을 가열함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좋은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영양 성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 혈액에 독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생씨앗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씨앗은 발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생씨앗이어야 됩니다. 이 생씨앗이 발화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력, 즉 우리 세포를 재생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씨앗 드셔야 됩니다. 특히 이 홍화씨에는 아주 많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케일과 민들레보다 몇 배 더 많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뼈의 건강을 책임지는 인, 그리고 우리 뼈를 탄탄하게 해주는 백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셀레니엄과 다른 미네랄들로 충분히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홍화씨, 우리의 뼈 건강과 칼슘 공급에 아주 좋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참깨에는 아주 풍부한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메밀 또한 칼슘이 풍부하고 메밀 안에 있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씨앗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생씨앗을 드시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홍화씨나 이런 메밀 이런 거는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씨앗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그 좋은 영양분들을 제대로 잘 흡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씨앗즙입니다. 생씨앗즙은 제가 말씀드린 홍화씨, 메밀, 그리고 벽씨나 생현미, 그리고 달맞이 이렇게 4-5가지의 씨앗을 당근과 같이 즙을 내서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영양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게끔 좋은 즙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딱딱한 씨앗을 씹어 드시지 않아도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분이 잘 들어오게 해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씨앗즙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제 옆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생씨앗즙을 만드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 칼슘, 우리의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탄탄하게 해서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골수의 기능까지 회복을 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적혈구, 백혈구를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하게 시켜서 우리가 염증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만성 염증 또한 치료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 칼슘,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을 가장 효과 있게 섭취하는 방법이 생씨앗즙, 이 미네랄을 그리고 이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물인 생씨앗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인 생씨앗즙을 어떻게 만드는지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드렸습니다. 생씨앗즙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